타세요 수익버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베스트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2,800이라는데 지금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를 올라왔다고 하는데 왜 제 계좌는 2년 몇 개월 만에 최고 성적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 자체가 사실 코스닥 시장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 이유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어떤 이제 실마리만 풀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고환율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는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학 개미들이 이번에 이제 액분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자본 유출이 굉장히 또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환율이 지금 1,380원대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그러면 이제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결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똘똘한 한 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도 환차손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대형 기업에만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그럼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제 실마리만 풀리면 된다고 하는 게 코스닥에서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 하나만 나오면요. 저가 매수에 강하게 유입되고요.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 거의 87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강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마리 하나만 풀리면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 하나가 우리의 목숨을 거의 그냥 휘어잡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빨리 연중 최고점 800 넘어서 1000포인트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장 버텨내기 위해서는 종목으로라도 승부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수익버스 태워드리고 있는데요. 또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있다고요? 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4월 22일에도 한 차례 소개해드리고 그때 큰 수익을 챙겼다가 최근 6월 4일 날도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APBR3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가 호주에서 임상 1상의 또 안전성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증명되고 있고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사실 강하게 올라가는 게 딱 두 종목인데요. 리가캠 바이오와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또 11%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목표가였던 16,5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 높게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드리고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로 18,000원을 좀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절 라인대를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바이오가 사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맞습니다. 안에서 몇몇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 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일 만한 이슈라든가 기대 요인은 살아있나요? 네, 기대 요인은 살아있고 잠시 후에 그 기대 요인 또 그리고 모멘텀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섹터 안에서도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 피로감이 굉장히 좀 큰 시점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준호 기사님은 자랑을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대신해서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에코앤드림 하루 만에 또 수익률이 한 9% 가까이 네,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업부로도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전구체 쇼티지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데 또 전일 매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하루 만에 시세가 안정적으로 분출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제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앤드림까지 리뷰 빠르게 도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가 준비되고 있을지 두 가지 버스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살짝 예고해드린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버스는 바이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버스 어느 노선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는요.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중기버스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김준호 매니저가 저 넥타이를 맸을 때 그 네.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다 좋았긴 했는데 그래도 유독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자랑을 정말 못해요. 너무 못하는데. 못합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말을 향해 갈지 그럼 말도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저출산 마을의 변동성이 좀 크고요. 네. 대왕 고래 마을도 나쁘지 않고 바이오 마을도 핫한데 오늘 HBM 마을로 오랜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마을도 섞여 있고 테마도 있지만 결국 HBM 마을을 향해 가보겠다. 뭐 아직 불이 안 붙은 반도체주도 있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아,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되거든요. HBM 마을로 향하는 이유는요? HBM 안에서 사실 가장 큰 국내 수혜주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재고가 다 완판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생산량까지 거의 다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삼성향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결국 SK향 장비 또 소재 부품 기업들이 결국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주고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종목들 한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엔비디아로 자꾸 수급 뺏기는 거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가장 연관이 큰 SK하이닉스,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 향 종목을 한번 버스로 태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110-99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10-99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HBM 마을로 향하게 될 수익버스 공개해 주시죠. 바로 DIT라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SK 하이닉스 안에서도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 DIT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향 대표 수혜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보셔도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뭐 테크인 같은 일부 종목에만 수급이 쏠리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40%, 50% 이상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 수급 쏠림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 생산할 HBM까지 모두 다 지금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 차세대 또 5세대 HBM까지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면서 내년까지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HBM 최대 장비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 머신 비전 기술로 지금 어떤 반도체의 어떤 결함 유무 또 수율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또 디스플레이 장비에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배터리 검사 장비 퀄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매출 성장이 도모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TSV 공정이 이제 D램의 구멍을 뚫고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이 있어서 가장 핵심 공정입니다. 근데 이 TSV 공정에서 생긴 어떤 기공을 제거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IT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이제 동방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DIT의 또 TSV 공정 관련된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DIT라는 기업을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DIT 그럼 4.09%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3만 원이 넘었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는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매수는 현재가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500원을 한번 설정해 보겠고 최근엔 가는 종목이 더 가고요. 또 신고가 부근에 위치한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22,7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29,500원, 22,700원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마침 질문이 하나 접수됐다고 해요. 저 유튜브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저씨 여러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증권방송 톱 앵커는 단연 정연이다. 딸아들 있으면 면을 삼고 싶을 정도로. 이거 질문이 아니네요, 이거. 이거 김종현 아나운서 칭찬 같은데요? 아니 저는 안에서 질문이 있다고 네.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제 칭찬이네요. 우리 아버지가 성만 바꿔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김씨인데 그래도 우리 윤성님, 윤식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준호 매니저님 뻘쭘할 수 있으니까 저희 바로 두 번째 버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서 예고한 바이오 마을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
시점이고 최근에 수입버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후속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후속주, 그럼 그 버스는 무슨 색의 버스일까요? 긴 호흡으로 봐야 지금 마음이 편한 시장이다 보니까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타고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또 이 장기버스라고 안 탈까 봐 네. 멀리 간다고 예, 이렇게 또 승객분들을 태워주시네요. 바이오 마을 안에서도 세부적인 마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바이오 마을뿐만 아니라 오늘 뭐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로봇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마을이 있고 엔터 마을이 있는데 아까 예고한 대로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마을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는 바이오 마을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네.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 버스도 충분히 매력적인가요? 충분히 매력을 넘어서서 네. 진짜 이 바이오 섹터를 그냥 머리채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정말 확실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2의 알테오젠이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네, 기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2 알테오젠 썼잖아요. 그래서, 네, 네. 색다른 걸로 해볼게요. 네, 그럼 버스 번호 무엇입니까? 버스 번호는 03920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3920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바이오 마을을 향할 때 멀리 갈 버스 지금부터 매력 소개해 주시죠.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던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짝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이제 8월 달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나자가 이제 FDA 승인이 될 가능성, 정확히 말하면 렉나자와 존슨앤존스의 렉나자와 또 그리고 이제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었던 마리포사가 이번에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FDA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유한양행이 베스트 아스코상의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렉나자 병용요법 관련해서 잇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해내면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상에 수상했고요. 거기에다가 8월에 있을 FDA 승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FDA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주는 유한양행이에요. 왜냐하면 유한양행이 원래 이거 원 개발자가 이제 오스코텍이고요. 오스코텍이 이제 판권을 유한양행에 넘겼고 유한양행이 해외 판권을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유한양행이 가장 큰 수혜주인데 이 탄력도 면에서는 오스코텍이 또 강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400만 달러의 또 이제 로열티가 유입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마이스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의 올해 하반기에 매출 컨턴 점프가 충분히 기대가 되고 국내 매출을 좀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렉나자 같은 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또 이제 1차 치료제, 폐암 1차 치료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서 꾸준하게 또 이제 유한양행으로부터 연간 90억 정도의 로열티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마리포사가 FDA 승인된다고 했을 때는 오스코텍의 컨턴 점프, 강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치매 치료제에 관련해서 임상 1상을 아주 순조롭게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을 다시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오스코텍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공략해 볼게요. 오스코텍 버스 어디까지 가볼까요? 일단 오스코텍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요. 일단 목표가는 38,4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멀리 떠날 버스 오스코텍 버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알아봤고요. 그 외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를 만나고 싶다. 나 김준호 매니저 사위 삼고 싶다. 네. 어디서 가서 이야기 걸어보면 될까요? 바로 MBN 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에 김준호라고 치면 개그맨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시면 오후 4시에 제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화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삼천단 제약의 후속주로 에이프릴 바이오를 다시 한번 콕 집어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향후 전략과 에이프릴 바이오와 함께 갈 수 있는 핵심 종목도 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 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그맨 김준호 아니고요. 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님입니다. 자랑을 모르는 겸손한 매니저 또 무료 방송에서 또 한 번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